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기반 공항 관제권 내 드론 최대 비행고도 설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 진행할 김주홍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제권 내 드론 최대 비행고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결과물을 살펴본 후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내는 통상 반경 5마일, 고도 2000에서 5000피트 범위의 공항 관제권 내에서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승인은 지방 항공청이나 각 공항 출장소, 군기지 같은 지역별로 관할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승인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몇 피트를 분리해야 하는지, 이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상적으로 공항 비행 절차나 관제사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서 비행 고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관제권을 여러 셀로 분류한 후에 비행 가능 고도를 표시한 UAS Facility 맵을 제작해서 활용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발전시켜서 각 공항의 데이터와 실제 항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내의 공항 관제권 내에서 드론 비행 고도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표입니다. 먼저 관제권 내 드론 고도를 설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공기가 공항을 입출항하기 위해 설정된 시계, 계기비행의 출발, 도착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하는 장애물 제한 표면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각 비행 지점의 표고도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항공기가 운항한 항적 데이터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본 연구에서는 각종 비행 절차와 장애물 제한 표면과 같이 공항에 의해 설계된 절차들을 공항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 항공기 ADS-B 데이터를 항적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항 데이터를 통해 나온 드론 비행 가능 고도랑 항적 데이터를 통해 나온 고도를 결합해서 최종 고도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드론의 비행 고도를 각 셀별로 설정하기 위해서 공항 인근 공역을 가로 세로 1km의 정사각형 400개 셀로 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김포공항의 관제권을 셀로 나눈 형태인데요. 총 400개의 셀 중 5마일 바운더리를 표시한 검정색 동그라미 원 안에 308개 셀에 대해서 각각 지점별 드론 비행 고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관제권에서 드론 최대 비행 고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겠습니다. 공항 데이터를 활용한 비행 가능 고도 설정 방법입니다. 공항 데이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한 시계 비행 절차입니다. 시계 비행 절차는 보통 각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별로 고도가 설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주변 P73 비행금지 구역과 관련된 비행 절차도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시계 비행로, 노들섬 회랑 등이 있고요. 드론 비행고도 설정에는 저고도 절차가 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전익 비행 절차가 가장 큰 주된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시계 비행 절차를 따라갔을 때 각 셀별 고도입니다. 각 포인트별 고도를 고려해서 최대한 보수적인 고도로 설정을 해봤고, 우리는 드론의 비행 고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무인기간 분리를 위해서 해당 고도에서 200피트의 버퍼를 적용해서 셀별 고도를 설정했습니다. 공항 데이터 활용한 고도 설정에서 고려한 다음 요소는 장애물 제한 표면입니다. 장애물 제한 표면은 공항 주변의 항공기 입출항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자연장애물 고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론도 해당 고도 아래로 비행을 해야 유인기와 분리가 명확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고려 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우측 그림은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에 맞게 각 셀별로 고도를 설정한 모습입니다. 각 셀마다 혹시 서로 다른 장애물 제한 표면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더 낮은 고도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앞서 시계 비행 절차와 장애물 제한 표면을 활용해서 비행 가능 고도를 산출해봤는데, 두 가지 결과를 고려해서 공항 데이터를 활용한 드론 비행 고도를 최종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계기비행 절차를 별도로 넣지 않은 것은 통상 계기비행 절차는 장애물 제한표면 이상의 고도로 수립이 되는데 김포공항 역시도 그렇게 수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더 낮은 고도로 설정되어 있는 장애물 제한 표면을 이미 고려를 했기 때문에 계기비행 절차도 고려된 결과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셀별로 비행 절차를 고려한 결과값과 장애물 제한 표면을 고려한 결과값을 비교해서 더 낮은 고도를 최종 고도로 그림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적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 설정 방법입니다. 항적 데이터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ADS-B 데이터를 활용했고 연구의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했는데 먼저 딱 한 번에 점만 찍힌 단일 샘플 데이터는 삭제했습니다. 단일 샘플은 항공기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분석이 불가능하고 간헐적으로 소위 튀는 비정상적인 항적이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이 아닌 지상교통을 삭제했고 김포공항 관제권 5마일 3000피트 내에 항적만 추출해줬습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각 셀별로 항공기 최저 통과 고도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최저 고도는 실제 항공기가 가장 낮은 고도로 통과한 그 단 한 번의 고도를 설정한 게 아니라 커널 밀도 추정을 통해서 하위 5%를 추정한 고도를 적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비행 경로나 극단적인 항적 데이터로 인해서 고도가 왜곡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고 ADS-B에 반영되지 않은 항적도 어느 정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고도 데이터 표본 숫자가 10개 미만인 셀의 경우에는 밀도 추정을 진행했을 때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밀도 추정을 하지 않고 해당 셀은 실제 항공기가 통과한 최저 고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적 데이터가 전혀 찍히지 않은 셀은 700피트로 설정을 했는데 이유는 뒤쪽의 슬라이드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널 밀도 추정을 통해 셀별 하위 5% 고도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일부 인접셀 간 과도한 고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한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한정적이라는 점과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해서 고도 차이를 부드럽게 보정해 봤습니다. 커널을 5 사이즈로 설정을 해서 주변 24개 셀에 영향을 받도록 해봤고 표준 편차는 1로 설정했는데 여러가지 값을 테스트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값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좌측 하단 그림에서 5 사이즈 행렬을 보면 중심으로 갈수록 가중치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측 그림을 예로 평탄화를 진행을 해보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160을 가우시안 커널을 적용을 하면 각 셀별로 값의 가중치를 곱한 후 모든 행렬의 값을 합산하게 되면 160의 평탄화 값이 216피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셀에 대해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 평탄화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했습니다. 평탄화를 통해 해당 고도를 높여버리면 실제 항공기 최저 고도보다 드론의 승인 고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우측 그림 보시면 주황색 셀처럼 가우시안 커널을 적용한 결과가 기존 항공기 고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셀은 평탄화 결과가 아닌 기존의 최저 고도를 적용하고 흰색 셀처럼 기존 항공기 통과 고도보다 낮은 경우는 커널 적용 결과를 드론 비행 가능 고도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나온 결과를 토대로 200피트 버퍼를 적용해서 항공기 최저 고도에서 200피트 아래의 지점까지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고도로 설정을 했고 버퍼 적용 결과 음수가 나온 셀은 0피트로 조정했습니다. 우측의 그림이 항적 데이터를 활용한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관제권 내 드론 최대 비행 고도입니다. 지금까지 공항 데이터와 항적 데이터를 통해 각각 드론의 비행 가능 고도를 산출했는데요. 최종 결과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고도 산출을 위해 먼저 두 결과물을 비교 후에 셀별로 더 낮은 고도를 반영을 해줍니다. 이후 해당 값에서 드론 승인 고도가 AGL 값임을 고려해서 각 표고만큼을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1회 자리를 내림 처리해서 10피트 단위로 최종 고도를 설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공항 데이터와 항적 데이터를 혼합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김포공항의 관제권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최대 고도입니다. 가운데 회색이 활주로와 착륙대로 보시면 되고 500피트에 가까울수록 푸른색, 0피트에 가까울수록 붉은색으로 표기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바꿔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ADS-B 데이터를 활용해서 김포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고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좌측이 기존에 산출했던 22년도 데이터 기반 고도고요. 우측이 19년 데이터 기반 고도입니다. 공항 데이터는 동일하게 진행했고 항적 데이터만 변화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제권 전체 308개 셀 중 고도 변화가 없는 셀은 총 205개가 있었고 평균 고도 차이는 10.58피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셀별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공항 데이터로 변경해서 결과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제주공항 데이터와 22년 그리고 19년 ADS-B 데이터 기반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을 해봤고요. 제주공항은 남쪽은 한라산 같은 오름 때문에 표고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드론 비행이 거의 불가능한 수치가 나왔고 북쪽은 항공기 입출항이 많기 때문에 항적 데이터에 따른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제권 총 308개 셀 중에 208개는 변함이 없었고 평균 고도 차이가 약 83피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여수공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았고 육안으로는 22년도, 19년도 드론 비행 가능 고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08개 중 274개 셀 고도 변화가 없었고 평균 고도 차이는 약 26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공항입니다. 참고로 비교하기 위해 선택한 공항들은 김해, 청주, 대구 같이 군과 함께 운영 중인 공항들은 제외를 했고 아무래도 저고도 비행이 많아야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VFR 항적이나 헬기 비행이 많다고 판단되는 공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 308개 셀 중 고도 변화가 없는 셀은 296개이고 평균 고도 차이는 약 1피트입니다. 이렇게 4개의 공항에 대해 드론 최대 비행 고도를 산출 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각 공항별 2019, 22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공항별로 12개에서 최대 103개 셀의 고도 변화가 있었고 셀별 평균 고도 차이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지만 일부 셀은 큰 고도 편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와 제주공항이 여수와 무안공항 대비 비교적 더 차이가 많았는데 항공기 최저 고도가 공항 데이터 활용한 고도보다 낮은 셀이 이제 많을수록 고도 편차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행 절차나 장애물 제한 표명 같은 공항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항공기가 비행한 항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지표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드론 비행 고도를 설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비행 가능 고도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데이터와 실제 항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제권 내에서 드론의 최대 비행 허가 고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량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유무인기간 안전한 분리를 기대할 수 있겠고 또 현재는 드론 비행을 신청하는 사람도 내가 해당 지점에서 얼마나 높은 고도까지 비행을 할 수 있을지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고도 파악이 가능하면 그를 감안한 신청이 돼서 승인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고도 조정 소요가 감소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계점으로는 ADS-B 데이터 특성상 군용기나 일부 항공기에 대해 데이터가 좀 누락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커널 밀도 추정도 활용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항적들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신뢰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